서울고법에서 네 번째 열린 전체 판사회의, 12.3 내란과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관들이 모인 장소엔 2000년대 초반 전산 배당이 도입된 후 사라졌던 은행알이 2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추첨 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 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았습니다.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를 전산으로 깜깜이 배당했던 데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끝에 형사 1부와 12부 두 곳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소속 법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하는 대등 재판부로 법관 6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부터 36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 형사 항소 재판부 16곳을 내란 전담 재판부 후보군으로 지정한 뒤 법관들에게 피고인들과의 접점이 있다면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피고인이자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관들, 그 밖에 학연이나 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후보군에서 제외돼 13개 재판부가 결국 최종 추첨 대상이 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됐지만 형사 1부의 윤성식 재판장이 현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상태인 점은 변수입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면 공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 명만 콕 집어 인사를 내면 오히려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전담재판부 교체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입니다. 수정된 민주당 안은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만든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집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보내면서 전담의 성격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울고법 10여 개 형사부 전체가 무작위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뒤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관련 사건으로 이어서 배당받았고 이후 새 사건은 맡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빼고는 본질적으로는 내란 재판 1심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관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취지가 더 맞지 않느냐. 사법부 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1심 재판 늑장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가 지난 9월.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예규 초안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시점은 불과 이틀 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 올라갈 최종본을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규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늘 발표한 예규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회피하기 위해 예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 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선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 3년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 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기현 재판부가 김영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재판들은 모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할 때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특정 재판부를 배제한 채 무작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위한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사법부 밖에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란 사건 무작위 배당 후보 재판부를 추리려고 인사이동 가능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더니 14개 재판부 중 10여 곳이 빠지게 되자 결국 4곳만 배제했습니다. 회의에선 더 주관적인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 예규의 부패 사건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예규를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가 사후에 기준을 만들게 되는 문제로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배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재판을 안 맡으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이유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대하며 인용한 보고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 협의 내용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자율적 협의도 어려워질 수 있어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